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학년도 망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집합, B집합 지어졌을 때 다음 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대표 원소가 A, B로 되어 있죠. A집합에 있는 원소, B집합에 있는 원소를 곱하기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집합에 있는 원소, B집합에 있는 원소 이렇게 써놓고 이제 곱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면 되겠죠. 0을 곱하기 해주면 다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와 있는 원소들은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0, 1 돼 있는 4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표를 형태를 이용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좀 연산을 좀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지고 공부해 가면 되겠습니다. 3,m을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다. 3인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가면 플러스 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m 돼 있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빼기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7,3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결과들이 좀 같이 되면 되니까 n 값은 4, m 값은 m-2가 3 돼 있으니까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를 뭐 곱하기 해서 20입니다 라고 그 다음 연산은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 합 B 뭐 A 합 B 집합은 그러면 12i 소수 그러면 2, 3, 5,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A 합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합 C는 6의 양의 약수면 1, 2, 3,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다음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건 뭐 A 합 B 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에 A 합 C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러면 위에 주어진 A 합 B, A 합 C 부분 가지고 이제 교집합이니까 공통 부분 구해가면 되겠죠. 2, 3 이렇게 공통 부분들이 딱 보여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2, 3 두 개가 돼 있고 그 원소에 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각각 합집합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풀어야 될 부분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좀 잘 연결돼 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 뭐 연산 사이의 그 관계들 이런 거 좀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탐구교과 중에서 두 과목을 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화학을 선택한 학생 130명, 생명과학을 이건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이 그러면 12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200명에서 좀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선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130인 집합 안에 120인 집합이 쏙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이제 120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소가 될 때는 이제 합집합한 결과 120 이렇게 하고 빼기 x한 이 결과가 200 이렇게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가 최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x 값이 그러면 이제 5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250이었으니까 되셨죠? 이렇게 됐으면 뭐 둘의 차이를 구하려면 이제 120에서 50을 빼는 거니까 뭐 120에서 50 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7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최대 최소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답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언제인지 요거만 조금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는 12의 양의 약수. 그럼 12의 양의 약수 부분 집합 중에서 합의 홀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홀짝 이렇게 좀 나눠가면서 생각해야 되죠. 1, 2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2, 6, 10이 있겠고 2, 6, 10이 있겠고 그 다음 3, 4, 12 됐죠? 2, 6, 12 그 다음에 1, 12 이렇게 됐으니까 홀수들 짝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이 좀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홀수가 두 개 있으니까 홀수가 한 번 써야 되겠죠. 그러면 1이 사용되거나 뭐 3이 사용되거나 두 가지 종류가 있겠고요. 둘 다 사용되면 짝수되니까 안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짝수들은 이제 4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2의 대제곱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2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홀수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홀수가 이제 홀수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 이걸 좀 참고해 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골라 주십시오. 뭐 P면 Q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참이 되려면 P 집합이 Q 집합에 쏙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원소가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쪽 집합이 크죠. 참입니다라고 되면 되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제곱한 것이 0보다 작아지는 일은 없는 거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실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0, 0 이렇게 되는 순쌍이 되고 절대값도 해주면 뭐 0, 0 이렇게 되니까 둘이 뭐 같은 집합이죠. 같은 집합이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내용.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P면 Q이다 참이 되려면 집합의 포함 관계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까탈스러운 것이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우를 이용한다. 원래 2차에서 1차로 가는 거 증명은 이거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우를 좀 이용하는 그거가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우를 구하면 뒤에 결과 부분이 이제 부정돼서 앞쪽으로 와야 되니까 n이 짝수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n이 홀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앞쪽 부분 가는 거니까 n 제곱 p 부분들이 P 이런 형태로 홀수다라고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뭐 홀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2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제곱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고 그런데 2를 좀 공통 끄집어내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다 부분에 들어갈 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니까 홀수다라고 결국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것이 참이다 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F는 n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F2 이렇게 처리해주면 2가 되겠고 G 같은 경우는 n 제곱 되겠으니까 G3을 구하게 되면 9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 이제 H2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대입하면 4에다가 8-4에서 결과 4 이렇게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4, 그 다음에 11에다가 4 이렇게 좀 더하기 한 결과니까 뭐 결과는 15입니다라고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뒤에 이제 일단은 뭐 증명 절차 과정에 있어서 네모칸 부분에 정확한 수식이 들어가면 그 다음 연산은 큰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우를 이용할 때 이렇게 좀 차수가 낮은 부분을 증명이 잘 안 될 때 대우를 이용해서 좀 식을 써놓고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이제 참거짓이 같다라는 사실들 이용하는 거고 큰 틀의 풀이법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냉장고에 두었던 초콜릿이 밤사이 없어졌습니다. 4명의 자녀에게 물어본 결과 다음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콜릿 2명이 먹었군요. B가 먹었다면 D도 먹었다. B가 먹었다면 D도 먹었다. 이런 결론을 좀 내면 되고요. 먹지 않았다면 먹지 않았다. 이런 건 이제 대우를 이용하면 되죠. C가 먹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B도 먹었다. C가 먹었다면 B도 먹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가 먹었다면 A도 먹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추론을 좀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C가 먹었다면 쭉 다 전부 다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2명이 자녀가 먹었다 그러니까 뭐 뒤에 D하고 A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대우를 이용해 가지고 명제들을 연결해서 추론해 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의 2차 함수를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 이제 꼭지점을 잘 조사하면 되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니까 1에다가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x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좌표가 6 이렇게 처리됐고 6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되군요. 꼭지점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되겠다 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또 L'으로 좀 옮겨지는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이 부분들은 이게 평행 이동해 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원래 좌표에서 평행 이동한 식을 쓰는 것보다 뭐 한 좌표를 좀 하나 좀 정하면 되겠죠. 뭐 0, 0 이렇게 돼서 이동해 가지고 5,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한 부분들하고 x-2y는 0하고 거리를 좀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뭐 직선을 구한다고 해서 평행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직선에 있는 점 하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루트 5에다가 5 대입하고 11이니까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약분하니까 3루트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곱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5, 9, 45 이렇게 처리되나요? 4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죠? 나중에 이제
뭐 직선 자체를 옮긴다고 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점 하나를 이렇게 평이동 시켜놓고 원래 직선하고 거리를 구해가는 이렇게 좀 센스 있는 부분들 조금만 좀 처리해가면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이렇게 평행이동할 때도 꼭지점만 조사한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도형의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쓰인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점이 있는데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더하기 3을 해주니까 X좌표가 0이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해주면 0 이렇게 되겠죠. 원점이 된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X축 대칭 이동은 이제 Y보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두 도형이 더 수직입니까 물어봤는데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원래 직선은 기울기가 1 되니까 곱하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수직이다.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원을 좀 평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은 뭐 이게 중심을 좀 잘 이용하면 되겠죠. 원래 중심 1,0 되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또 대칭이동한 도형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Y 보호가 바뀌니까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이쿠 중심 좌표가 똑같아지죠. 그럼 원래 도형과 같습니다 라고 됐으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라는 내용. 각각 좌표 형태는 뭐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겠고 직선에서는 이렇게 뭐 X축 대칭 이동할 때 Y보 바뀐다 이런 사실 기억해 주면 되겠고 원 부분들은 이렇게 중심 좌표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해갈 수 있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집합이 포함각에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작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런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XY 공통의 X-Y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오른쪽은 뭐 제곱하게 되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XY는 0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좌측 P 명제 부분이 더 큰 집합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무슨 뜻인가요? x는 이꼴 y 또는 y는 이꼴 g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건 뭐 이쪽은 뭐 전부 다 같아야 되는 내용. 한쪽이 같다면 한쪽은 다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좌측 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요? 이때 뭐 P는 뭐 크기 순서가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해석할 거 없고요. 오른쪽 부분들은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수직선에서 x를 중심으로 좀 생각하면 되죠. x하고 y 차이 이렇게 구해가 되면 그 부분보다는 z의 차이가 더 큰 거니까 z가 이제 x에서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큰 숫자만 생각해 주면 크기 순서가 쭉 맞지만 왼쪽 부분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니까 순서가 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이렇게 좀 선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경우가 더 다양한 경우가 많겠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Q집합이 더 큰 것은 디귿 하나만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확한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해석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건 P부터 좀 풀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뭐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P는 1, 2,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합 모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현명하게 좀 대체해야 되는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좀 찾아가서 범위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진리 집합을 P라고 해서 P 집합 구했고요. QR의 진리 집합 라지 QR 되는데 P면 Q 이런 부분들이 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P집합보다는 Q집합이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나 P면 P의 그럼 P의 여집합도 구해놓을까요? P의 여집합을 구하면 4, 5, 6, 7 이렇게 처리되는데 결과는 또 뭡니까? P의 여집합 이 부분들을 또 R집합에 또 이렇게 쏙 들어가라 이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전체 부분 집합이니까 1, 2, 3을 꼭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원소 4, 5, 6, 7 카운팅해서 이때 개수 m이라는 것은 2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또 뭐 4, 5, 6, 7을 가지고 1, 2, 3을 가지고 카운팅하니까 2의 세제곱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6하고 8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2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음, 범위 형태로 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라서 이렇게 원수들을 구해놓고 풀어가는, 나름 좀 약간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망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원을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것이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중심좌표가 1,0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을 A만큼 했으니까 1 플러스 A, Y좌표는 B 이렇게 되고 반지름 R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원래 원의 또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는 원이 이제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부분들이 r제곱입니다라는 이야기 좀 첫 번째 정보가 되겠습니다. 직선은 두 원 모두 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뭐 거리를 좀 구하면 되겠죠. 1,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5분의 1을 대입해주면 4에다가 5를 대입 21이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지름 이제 R 형태가 돼야 되겠고, 5분의 새로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걸 좀 대입하면 4에다가 1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빼기 3B에다가 플러스 21 이런 형태가 좀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관계식 정리를 좀 이렇게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정보 R은 5라는 정보 하나 좀 얻어줬고요. 그 다음에 25로 쓸까요? 곧바로 절대값 해주고 4A에다가 3B에다가 4에다가 25 이런 모양 형태로 식기점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4A 플러스 마이너스 3B 이런 부분들이 25에 지워서 0 이렇게 돼서 4A는 이꼴 3B 이런 관계가 좀 나오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4A 마이너스 3B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음으로 풀어서 마이너스 25에다가 마이너스 50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죠. 두 숫자가 이제 양수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과들을 좀 이렇게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A가 뭐 3의 배수가 되고 B가 좀 4의 배수 이렇게 되면서 제곱해서 또 25가 돼야 되는 이런 거라면 A 값은 그냥 3, B 값은 4입니다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제곱 더하기 4제곱 뭐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좀 대입해서 연산하는 것보다도 고민 없이 이렇게 좀 답을 해야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ABR을 좀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20에다가 3을 곱하니까 6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두 개 나온 부분들을 이쪽 주어진 방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에다가 좀 대입해서 각각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 수의 특징 이런 걸 좀 이용하게 되면 연산을 좀 적게 하면서도 좀 정확하게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B가 1인 양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추수값을 물어봤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보이고 통분하면 A제곱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보이고 더하기 4 이런 부분도 보이가 나는데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코시 시발집 부등식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분의 1보다 크가 나왔습니다 라고 되겠고 이때 이제 성립할 때 1분의 A하고 1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AB가 같아지는 거죠. 이제 더하기에서 1인데 같아진다는 얘기는 AB 값이 2분의 1일 때 성립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곱도 곱의 이제 최대값이 또 얻어져 가는 거니까 뭐 오른쪽에 있는 전체적인 항 부분들이 문제없이 해결돼 가는 것 같습니다. 되죠? 그럼 좀 어떻게 처리 되는가요? 2분의 1에다가 그냥 대입해도 되겠군요. 그냥 2분의 1, 2분의 1이다라는 사실 좀 알았으니까 이쪽식에서 계산 안 하고 원래식 가서 그냥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계산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바로 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뭐 여기가 4분의 1, 여기는 4,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4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10, 4, 3, 12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 주니까 24, 25 2분의 25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식 모양 형태를 좀 잘 살펴서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이제 양수 이렇게 됐을 때 산술기하 평균도 있고 코시-시바르츠 부등식도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적합한지 이런 거 조금 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이론들 가장 이제 적합한 것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A 값이 1보다 크고 B는 또 A보다 더 큰 이런 두 상수 AB에 대해서 다음 세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XY가 대표 원소가 돼야 되는데 뭐 직선하고 원을 동시에 좀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관계인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3x-4y는 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좀 거리 좀 구해볼까요? 그럼 이제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건 그 절대값 해주니까 1이 되는데요. 반지름은 후딱 되는데요. 일치가 돼가는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죠. 그림을 좀 이렇게 쫙 그려가게 되면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곳에서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 건데 뭐 직선을 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좀 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B 집합은 또 중심 좌표가 A, A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B 값은 중심 좌표가 B,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원들을 좀 그려가야 되는 거죠. 반지름 A, 반지름 또 B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X 좌표 그러니까 뭐 Y축에 좀 접하는 원들을 열심히 그려가야 되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A는 좀 중심 좌표가 이제 음수 쪽에 있고 B, C는 뭐 중심 좌표들이 이제 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수 1, 4분면 쪽에 있으니까 원소 개수 이쪽에 따로 하나 되어 있고 B 합시 부분들이 원소가 좀 2개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대칭 구조 모양 형태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접하게 그려가게 되면 여기 접하게 그려질 때가 1인 거죠. 1을 형태했을 때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모양 형태를 좀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되게 되면 어이구 그럼 이거 원 2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좀 3개가 되죠. 그 다음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되어야만 되는지 상상을 좀 잘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심 잡을 좀 크게 되면 이제 2점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이미 A에서도 2점, B에서도 2점 이런데 뭐 점 자체가 뭐 전체가 뭐 3개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요 한 점 이렇게 포함된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B라는 부분들을 원을 이렇게 지금 접하게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요 점은 이제 겹치고 새로운 점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쪽에서 2개, 맨 처음에 이렇게 1개 해서 전체적으로 좀 3개가 되는 그런 내용. 요 그림을 좀 상상해 가는 것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 값은 1 이렇게 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하하하. 그렇다면 이제 뭐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이꼴 1 이런 부분들 하고 y는 이꼴 또 4분의 3x 부분들 하고 우리가 좀 이제 대입해서 이제 교점을 좀 찾아야 되겠죠. 점 하나를 좀 찾는 이런 연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곱에다가 4분의 3x-2의 제곱은 1 뭐 이런 걸 좀 정리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16분의 9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25 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 2배 주니까 4제곱 3x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5x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x 처리되면 되겠고 4에다가 5 여기 1은 하나 또 사라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4는 0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좀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인수분해 좀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좀 잘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16 4분의 5 x 마이너스 2 이 부분들 해주면 어떻게 되죠? 2배면 지워지니까 이거 제곱 이렇게 쳐야 되죠? 다행입니다. 접하는 거니까 뭐 근이 당연히 하나 해야 되는 게 이거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군요. 됐죠? 뭐 좌표 자체가 그러면은 5분의 8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5분의 8을 좀 이렇게 대입했으니까 약분해서 이제 2 처리되니까 5분의 6입니다라고 해서 만나는 접점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왜 열심히 구했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B 부분들도 이렇게 반지름이 이제 B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B, B 플러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도 당연히 거리가 B가 되는 그런 형태의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B-5분의 8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에서 5분의 6을 빼면 B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건가요? B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은 이꼴 B제곱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B제곱 2개 근데 하나 소거되니까 B제곱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는가요? 5분의 16에다가 5분의 2 해주니까 5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B 처리가 되겠고 이건 또 얼마가요? 25분의 64, 6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65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5분의 이런 계통으로 해서 뭐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닙니까? 18이니까 13호 5분의 1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곱하기 13호 13에 5 곱하면은 65가 되겠고 1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1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 이제 A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B 값 하나는 5분의 1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오호호호호. 자, 이렇게 처리해가는 부분들. 뭐 A 값은 1이 좀 나와 있고 B 값이 5분의 13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 최종적으로 A, B를 곱하라고 됐으니까 정답은 5분의 13입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이제 도형적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좌표가 이제 1보다 더 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을 그려게 되면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AB를 그려가야 되는데 흔히 나머지 B 합 C에서 두 개밖에 안 나와야 된다면 어떤 부분인가? 일단은 뭐 A가 이렇게 접해서 하나가 되고 B 값이 그 접하는 부분을 지나면서 큰 두 개 되는 이런 모양. 큰 틀에서 이제 무엇을 언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연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O를 지나는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이 45도고요. 내린 수선의 발 H 길이 가르쳐줬습니다. 곳에 한 점 잡아가지고 길이 합 최소 구하라. 이때 또 A 값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런 부분들 45도 가르쳐주고 원점 가르쳐주고 길이 가르쳐주고 이거 뭐 좌표 잡아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45도니까 y는 equal x 이렇게 처리되겠고 좌표 자체는 뭐 12,9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점 PQ 잡아서 거리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그럼 이제 9,12가 되겠고 대칭 이동하고 그러면 12,-9 이렇게 처리해서 뭐 직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 갔을 때 둘레의 길이가 좀 최소가 되가는 그런 이론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 최소값부터 구해야 되는데 3제곱에다가 그럼 2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 공통에다가 1 더하기 49 이렇게 쳐야 되니까 5루트니까 15루트 2 해서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A값을 구해가려면 아이쿠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직선의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에서 9를 뺐으니까 3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처리되겠고 x 마이너스 9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고 숫자가 좀 커지는데요. 마이너스 7x에다가 97 63에다가 이렇게 더하게 해주니까 얼마일까요? 75가 되는 거예요. 와. 됐습니까? 그럼 좌표가 7분의 75 이렇게 해서 이제 x 좌표를 구해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a 값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분의 m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75분의 7 곱하기 15 곱하기 루트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5를 곱하면 되는가요?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분의 7 루트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그냥 뭐 이렇게 y는 equal x 위의 점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이렇게 뭐 45도입니다. 거리가 또 12, 뭐 7, 9 이렇게 떨어져서 12,9입니다. 이런 내용들 표현들을 좀 살짝 좀 바꿔놨으니까 이런 내용들 문제를 읽어서 좀 잘 판단해가지고 좌표 이론으로 만들어서 풀이를 진행하면 수월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00이하의 전수 중에서 n의 배수의 집합을 a는 이런 형태로 나타냈을 때 물음에 답하십시오. 뭐 이렇게 됐다면 4의 배수의 집합이죠.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4의 배수는 25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처리되면 6의 배수의 집합이죠. 6일은 6에다가 6, 6은 3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뭐 최소 공배수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하고 6 이렇게 됐으니까 2, 2, 3 이렇게 되니까 10이죠. 12 배수의 개수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8개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4와 6의 배수의 합집합의 연소의 개수 구하라 이렇게 되면 25, 16 빼기 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3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은 100에서 33을 빼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6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되셨죠?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원이 되었습니다. 원을 직선에 대해서 원했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선 방식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중심 관계로 좀 풀어가면 되는 걸까요? 맨 처음 중심 좌표 1,0 이렇게 돼 있다면 주어진 부분들 정리하게 되면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3, 2 이렇게 적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 이런 형태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중점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되고 플러스에 1 해서 중점 구하면 되겠고요. 기울기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뭐 이래서 빼면은 4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거는 뭐 수직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2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3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a값 b값을 구해달라 2하고 3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겠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놨으니까 그에 맞춰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했을 때 중심을 가지고 처리간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망포고시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류법을 공부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이제 이렇게 좀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m분의 n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이때 이제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이 m 제곱은 n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n 자체가 이제 2 곱하기 이렇게 됐으니까 n 제곱은 2배수 그래서 뭐 n도 2배수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거죠. 이제 2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이제 2k를 좀 이제 대입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물론 이제 뭐 n은 또 k는 또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m 제곱은 또 2k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m은 2배수 그래서 m도 2배수 뭐 이렇게 좀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2배수가 딱 나오는 순간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mn이 서로서로가 있는데 둘 다 2배수가 되는 거니까 가정에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증명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우리가 뭐 반드시 알아야 될 기류법 반대로 이제 가정해 놓고 열심히 딱 했더니 이제 모순이 생겨서 원래만에 맞습니다. 하나는 뭐 이런 큰 틀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됐죠? 19번 마지막 문제 정확히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 이론들 점검해 가는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망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